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저는 정말 치가 떨리고 화가 납니다. 제가 마음을 잡지 못하니 어디 털어놓지도 못하고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저에게는 중학생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TV에서만 일어난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이 남들과는 좀 달랐어요. 원래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서도 제가 결혼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함에 있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결혼할 남자는 다른 여자가 생겼고 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컸고 주변 상황을 수습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애가 생긴 걸 알았고 그 남자에게 애가 생겼으니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매달렸지만 그 남자는 지우라고 하면서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처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본 게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과 그 남자는 친구였거든요. 정말 살이 쭉쭉 빠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던 제 곁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랑 같이 병원도 가지고 미역국도 끓여서 갖다주고 제가 혹시나 마음이 다쳤을까 싶어 살뜰하게 챙겨줬어요. 전 남편이 저의 과거를 다 알았기에 남편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남편은 저의 잘못이 아니다 하며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 사람의 지극정성인 모습에 마음이 커졌지만 결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밀고 당기기를 5년 정도 지속이 되었어요. 한결같이 제 옆에서 모든 걸 알고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곁을 떠나지 않더군요.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보고 저 역시 점점 믿음이 쌓였고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저는 노력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고 이 사람이랑은 쭈구렁 할머니가 되어도 후회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주말에 남편이 한 아이를 데려왔고 아들이라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는 7살입니다. 제가 지금 장난하냐고 당신이 바람 피운 거냐고 했더니 예전에 회사 여직원이랑 불장난을 했다는 겁니다. 여직원이 이혼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해서 그 여자가 떠났는데 애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직원이 아이를 끝까지 키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상의가 아니고 통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야.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당신 나한테 너무 한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잘못을 빌면서 상의해야 하는 건데 당신 태도는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하자는 통보잖아. 무작정 애를 데리고 오면 내가 아들 삼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어차피 쌤쌤이 아니냐고 하면서 제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과거 이야기를 무슨 비장의 카드 마냥 꺼내드는 남편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하자고 했던 거냐고, 나의 약점을 하나 잡고 결혼 생활하면서 써먹으려고 했냐고, 하니 남편은 나랑 똑같은 상황이었고 의도치 않게 된 거 아니냐고, 아이가 생긴 줄 알았다면 지웠을 텐데 이미 낳고 커버린 거 어찌 아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저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해해줬으니 저도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난 이해 못하겠어. 이게 어떻게 쌤쌤이라는 거야? 당신은 우리 둘의 신의를 저버렸잖아. 내가 불가피하게 하나의 생명을 지운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일지 몰라도 적어도 당신한테 잘못한 건 없어.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다 알고 시작한 일이니까. 그런데 당신은 바람 피워놓고 나의 과거로 협박까지 하는 거야? 난 못 받아들여.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하고 울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인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한 번씩 실수는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제 과거도 얘기하면서 이 아이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솔직히 저는 결혼 전 있었던 일이고 남편은 결혼 후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후에 있었던 일이라 엄연히 사건의 무게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 생각이 이기적인 건지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보고 먼저 아이들을 설득시키라고 합니다. 안 되면 앞에 말한 대로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아이 데리고 시댁에 가 있겠다고 나갔고요.
지금 큰아이는 사춘기가 와서 예민한 편이고 안 그래도 말 한마디 걸기 조심스럽고 얼른 예전에 우리 아이로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사춘기가 안 왔어도 아빠가 다른 곳에서 동생을 데려왔다면 이해할까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동생이 아닌 아버지의 외도로 밖에서 갑자기 태어난 7살 동생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지금 아이들은 아빠가 출장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히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연을 구구절절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가슴을 치고 울고 싶은데 아이들이 들을까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이혼이란 걸 생각했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에 이혼이 최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도움을 얻고자 여기다 글을 올렸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남편이 바람을 펴서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집인데요. 2달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먼저 딸아이는 가출이란 걸 하고 제가 겨우겨우 달래서 데려왔는데 아직도 마음을 못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울고불고 하다가 철렁한 가슴을 쓸어내린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그걸 남편이랑 시댁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쇼라고 치부해버리고 있고요. 아들은 대화 자체를 안 해요. 아이도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저희 부부 이혼하면 막 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이고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댁은 제가 아주 큰 잘못을 했으니 무조건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의 치부를 그동안 남편이 덮어주었는데 당연히 밖에서 들어온 자식을 품고 사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말도 하시더군요. 친정 엄마는 알아서 하라는 처지고요. 남편은 이제 아주 당당하게 아이를 집에 데려오고 옷을 사주고 밥을 먹이고 하는데 하루에도 12번씩 천불이 납니다. 저희 존재와 감정은 이제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딸아이가 그 애를 볼 때마다 온갖 욕을 하고 그 소리에 남편은 딸한테 모진 소리를 하면서 손찌검도 했고요. 집에 있는 날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갑니다. 제가 남편에게 내가 아이들이랑 살 테니 당분간 아이 데리고 시댁에 가 있든 집을 얻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죄는 같이 지었는데 왜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큰 소리를 내더군요. 제가 난 당신과 만나기 전 일이고 또한 아이도 지금 없을 뿐더러 당신은 나에게 모든 걸 이해해 주겠다고 해서 결혼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나랑 결혼해서 사는 동안 나 몰래 바람을 핀 것이고 지금 아이까지 데려왔다. 어떻게 그게 같냐고 했습니다. 난 속인 게 없고 당신은 속인 거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군요. 넌 수십 번 남자랑 밤을 보냈고 자기는 기껏해야 10번도 안 된다고. 나랑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린 줄 아냐 하는데 그럼 왜 결혼을 했냐 하지 말지 했더니 내 인생이 불쌍해서 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대화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아이들도 다 압니다. 남편이 다 얘기했거든요. 아들 아이도 딸 아이도 저에게 말을 안 해요.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남편이 저리 이야기하니 저에게도 마치 잘못이 있는 것 마냥 냉랭하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딸아이는 이혼해서 자기들도 집을 마련해달라고 하네요. 상담을 받으러 가려고 알아봤는데 아무도 상담을 받으러 안 가네요. 정말 심정 같아서는 그냥 저 혼자 떠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그러질 못합니다. 지금 사는 게 아닌데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은 집에 오면 방에 문을 잠그고 있고 밤늦게 들어오고 딸아이는 화장에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달랬는데 저희 딸이 한다는 소리가 몸 함부로 굴린 엄마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데려온 아이는 남편이 출근할 때 시댁에 맡겼다가 퇴근할 때 데려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해놓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누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후기. 이렇게라도 제 편이 있다는 걸 계속 보면서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이랑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있어 숙려 기간 중이고요. 집에 글이 있다가는 저도 남편도 그리고 아이들이 더 상처가 커질 것 같았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이런 엄마라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빠랑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고 딸아이 역시 언제는 엄마가 자기들 생각했느냐고
앙칼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 생각 안 한 거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난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엄마는 결혼 전에 사귀었던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다가 배신을 당한 거고, 그걸 아빠가 다 알았지만 엄마를 보듬어주고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해서 너희를 낳아서 온 힘을 다해 키웠어. 엄마가 너희 낳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냐? 아니면 엄마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니? 엄마는 결혼 생활 중 신뢰를 무너뜨린 아빠를 믿고 살기가 힘들어졌을 뿐이야. 엄마가 잘못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볼래? 했더니 그냥 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희를 참 잘 키웠다고 나름 뿌듯해 있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엄마 잘못인 것 같아. 난 지금도 너희를 잘 키우고 싶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누구와 살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 그리고 시답자는 따로 살 테니 집을 해달라, 이런 소리는 안 듣겠다 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만약 나와 살겠다고 하면 나도 너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테니 너희도 노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못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재산은 정확히 반반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만약 억울하다 싶으면 서로 소송하자고 했고요. 남편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고 하는데 이걸 바란 거 아니었냐고 하면서 조용히 이혼으로 마무리를 짓자고 했습니다. 신뢰를 깨버린 건 당신이면서 빌어도 애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나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사람과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거의 핵심은 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동산에 집 시세를 알아봤고 남편에게 내놓을 거냐고 했더니 대출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혼하고 집 시세가 4억 정도 되어서 2억을 대출받아서 저를 주었고 통장, 보험 다 정리해서 남편과 계산을 하고 집 구해지는 대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애들 학교와 가까운 쪽으로 작은 신축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것저것 최소한의 물건을 사고 넣어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 나오기 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딸아이는 저랑 살겠다고 하고 아들은 아빠랑 살겠다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 딸아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딸아이와 정말 많은 대화를 했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상담도 받으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학원비 같은 거 많이 드니까 최소한 학원만 아빠 돈으로 다니겠다고 했고 애들 아빠도 학원비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집이랑 30분 거리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단순 격리직으로요. 큰 회사는 아니고 사장님이랑 저 포함 직원이 3명이고요. 처음엔 버벅거렸는데 열흘 정도 지나니 갈수록 나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못하는 일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월급은 세전 150만원입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칼퇴근이고요. 그리고 집 앞 식당에서 저녁 3시간 시간제 일하기로 했고요. 딸아이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10시라 비슷하게 맞추려고요. 딸아이는 생각 외로 저랑 잘 지내요. 집에 오면 알아서 세탁기를 돌리고 집안 정리도 곧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 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합니다. 후회되더라고요. 그동안 아이들과 이렇게 못한걸요. 어찌 보면 그리 바쁘지는 않았는데 제가 전업주부였는데 아이들 공부 뒷바라지만 할 줄 알았지 왜 아이들과 이렇게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못했을까 하고요. 아들에게 가끔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고 놀러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오지는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들이 생각나고 야숙하고 서글퍼서 많이 슬프네요. 시어머니가 연락와서 저한테 모진 소리 했는데 속상한 마음에 쏟아놓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이면 숙려기간이 끝나는데 그땐 정말 남이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정말 편해요. 많이 풀고 싶었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서 힘들 때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안을 받고 또 힘내고 했어요. 사는 게 나름 바빠서 컴퓨터 들여다볼 시간 없었는데 오늘 일이 있어 하루 쉬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남네요. 그동안은 왜 몰랐을까 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전부터 글을 읽었고 늘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내조 잘하시고 얌전한 엄마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배신에 자녀의 질타에 더 힘들어하겠구나, 혹시 용서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겠지 걱정을 했었는데 뜻밖의 강단 있으시고 현명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이랑 깊은 갈등까지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드네요. 아이들도 커가면서 상황을 직시하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츰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이들이 있다 보니 전 남편은 계속 연락이 오고 엮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막말하지만 나이 들고 애 딸린 자기 아들 걷어갈 사람 없던 거 알 테니 시댁 쪽에서도 시간 지난 뒤 연락 올 거고요. 그때도 지금처럼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랄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앞날 계속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이 전 남편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참 어이없는 전 남편이시네요. 시댁 어른들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며느리 탓만 하는군요. 딸아이와 잘 지내시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글쓴이님 인생을 사시고 힘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